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나를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나의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할렐루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이제 가사를 보시면서 우리의 입술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나의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날 부르신 뜻내 생각. 자, 이제 다리를 가기 밑에 있죠. 가기 지나 아직 모내기 안 했네요. 모자르게 안 보이네요. 자, 터키와 그리스의 관계는 우리와 일본의 관계에 곱하기 1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둘 사이가 아주 안 좋아요. 네, 오스만 터키 제국의 지배를 거의 400년 가까이 받았어요. 그리스가. 독립한 지가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우리 설명 들으셨죠? 그러니까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사이가 안 좋아요. 그렇지만은 운명의 그 국가들이죠. 왜냐하면 지리적으로 붙어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우리 이제 기사 아저씨가 또 이제 다 친절하시네요. 저기 국기 터키하고 그리스 국경이라고 저한테 지금 또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국기. 자, 드디어 넘어가십니다. 자, 그리스는 유로 사용하고요. 헬라어가 따로 있습니다. 터키도 터키시 따로 있는 것처럼 여기 헬라어가 따로 있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배우기 어려운 언어 중에 하나가 그리스어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꼭 이렇게 바퀴 한번 씻고 이렇게 오게 됩니다. 자, 지금 저 앞에 보시는 헬라스라고 하는 게 바로 우리가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뭐 사우스 코리아, 뭐 여러 가지 아니더라도 그리스라는 곳은 바로 서양 문명이 탄생한 곳이에요. 그럼 그런 서양 문명이 탄생한 곳에서 바울에 의해서 예수님의 그 부활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기 이전까지는 그리스는 굉장한 우상숭배를 많이 했었던 나라예요. 그래서 그리스는 신화도 있고 또 세계적인 관광지로도 유명하고 우리 교과서에 들락날락하는 그러한 많은 주제거리도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바울의 2차 복음 전도 여행의 경로만 아니더라도 그리스에는 참 다양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수학, 의학, 철학, 문학, 건축, 조각, 미술, 과학, 생물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에서 최고의 절정에 그것도 아주 짧은 시간에 도달했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면서 수학의 기호, 알파 기호, 감마 여기서부터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역사, 히스토리라고 하죠. 그리스 말로는 히스토리아. 그것이 영어로는 히스토리. 그래서 클링턴이 히스토리는 있고 허스토리는 없느냐 그런 농담을 한 적도 있는데 거기에다가 바로 이 자연학, 생물 이런 것도 그리스에서부터 발달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를 서양 문명이 발달한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문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려드릴 것이 많아요.
우리가 네아폴리에 도착하시면 일단 빌리보부터 보시고, 그 다음에 빌리보 성문 밖이라고 문밖이라고 하는 강가에서 루디아가 세례받은 것 세례터 보시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도착한 걸 기념하는 네아폴리의 도착 기념교회 보시고 호텔에 묵으세요. 네아폴리에서 제일 좋은 노선 호텔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호텔 출발하셔서 암비볼리, 남아있는 건 없지만 이곳이 바로 암비볼리였구나, 사도행전 17장 1절에 나오는 지명이구나 느끼실 수 있는 암비볼리, 그 다음에 아볼로니아 호반의 도시예요. 근사하죠? 호반의 도시, 뭔가 낭만 있는 것 같은, 가서 보시면 몇십 가구 없는 조그만 시골 동네로 변했지만 역시 사도행전 17장 1절에 등장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고 여러분들은 데살로니카에서 저도 아직까지는 한 번도 입장을 해보지 않은 그러한 문화적인 그 유적지가 있어요. 그래서 로툰다라고 하는 서기 300 몇 년, 그러니까 서기 4세기 초반에 페르시아 왕과 있었던 전투에서 갈릴리우스 황제가 승리를 하고 자신의 개선문을 세우면서 바로 그 옆에다 내가 죽으면 저기 묻혀야지 하고 지었던 무덤이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의 그것에 대해서 여러 설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로툰다 입장을 하시고 데살로니카에서 점심 식사하시고, 그 다음에 알렉산더 광장, 데살로니카 명물 화이트타워라고 하는 곳까지 데살로니카를 쫙 보세요. 그렇게 하고 베레아로 이동을 하십니다. 바로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데살로니카인들보다 훨씬 점잖은 신사적인 사람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베레아에 가셔서 바울이 말씀을 전하신 비마터를 보세요. 그러고 나면은 메테오라로 이동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 있는 코스는 완전히 다른 그룹에서는 쭉 빠지는 코스가 여러분들에게는 전부 들어가는 코스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부터 시작해서 바로 고린도에서 이발하고 배 타고 떠나시는 것까지 빠짐없이 여러분들이 아마 방문하시게 될 거예요. 그것도 지진으로 무너지고 난 뒤에 구고린도 시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교회가 있는 목회자가 1회가 사도 바울이고 현재 89회까지 그 목회자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 기념비가 있는 사도 바울 교회까지 신고린도에서 보시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의 코스세요. 자, 그러면 건강하신 모습으로 한 분도 사고 없으시면서 이상 없는 물건 없이 무사히 마치고 아테네 국제공항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한국으로 귀국하시게 되기를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좋은 성지순례 되세요. 네, 문자 준 거예요. 자, 지금 보시는 경치는 터키하고 비슷한가요? 달라요. 비슷하죠? 예, 넓은 곳 안에 예, 어쩌다가 나무 서 있고 집들 별로 없고 가다 보면 조그만 동네 하나씩 나오는, 여기는 그리스의 13개 주 중에 하나인 스라키라고 해요. 스라키는 마케도니아와 비슷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평야가 많고 강이 많고 산이 많고. 근데 이 두 주는 확실히 달라요. 스라키는 아직까지도 터키 문화가 많이 남아있는 곳이고, 마케도니아는 기원전 4세기부터 기원전 2세기 로마가 그리스로 침략해 들어오기 전까지 굉장히 강한 국가를 이루면서 헬레니즘 문명을 리드하며, 특히 알렉산더는 바로 마케도니아에서 출발해서 인도까지 정복을 10년 만에 해가면서 동서문화 융합 정책을 쓰면서 헬라어를 널리까지 펼쳤던 그러한 인물이 되고 있죠. 그래서 마케도니아는 문화유산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여기가 바로 스라키라는 곳이에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 나무들은 겨울이라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올해가 2025년, 2023년 8월 달에 저 국경 끝까지 여기서부터 열흘 동안 산불이 나가지고, 우리나라도 이번에 산불이 크게 나가지고 며칠 만에 꺼졌죠? 2주? 일주일. 여기는 열흘. 왜냐면은 한국은 그나마 겨울이었죠. 여기는 여름에 불이 나면 이루 뭐랄까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리스는 겨울이 그 우기고 여름이 건조기이기 때문에 여름에는 거의 비가 오지 않아요. 온도는 보통 뭐 40도, 43도 이렇게 올라가요. 굉장히 건조합니다. 겨울에는 습도가 많고 여름엔 아주 건조하고. 그러면 그 나무 밑에 보면은 그리스 산에는 소나무가 많아요. 야생 올리브도 있고 소나무 송진도 있고 이래가지고 또 솔방울도 많이 달려있고, 오늘 정도의 바람을 부는 날은 이거는 뭐 아주 약소한 거고, 보통 시속 한 2, 30, 40km 이상으로 바람이 부는 날 산불이 붙기 때문에 이게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아폴리는 터키의 지배에서 그리스가 독립인정받은 것은 1830년이지만 이 네아폴리스에서 터키가 물러간 것은 1912년이 됩니다. 거의 80년을 더 눌러있다가야 그리스에서 나가게 됐던 거예요. 그것도 제1차 발칸 전쟁 때. 그렇기 때문에 터키는 그리스에서 굉장히 오래 머물렀습니다. 1981년 유럽에는 바로 유럽 공동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그리스도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죠. 사실상 유럽 문명이 탄생한 그리스를 빼놓은 유럽 공동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무슨 미량 박씨 정치내 한다 그러면서 종갓대가 빼놓고 하는 거나 똑같은 게 아닌가.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리스로는 1981년에 독일이라든지 프랑스, 이태리, 잘 사는 그런 유럽 국가들, 영국 이런 나라들과 하나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부담이 컸을 거예요. 국민들도 반반이었죠. 반은 참가하자, 반은 하지 말자.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가 가랭지 찢어진다. 무려 반 또 어떻게 보면은 용기를 내서 한번 해보자 뭐 그랬는데, 사실 보면은 그리스로는 유럽의 가맹국으로 들어선 것이 잘된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귀가 든든해진 겁니다. 만약에 혼자였다면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겠지만 터키와의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리스가 유럽 공동체로 가맹을 하고 나서 첫째 달라진 거는 그리스의 이 도로가 굉장히 좋아진 것 같아요. 제가 37년 전에 이 길을 아테네에서부터 승용차를 끌고 지금의 국경선을 넘어서 이스탄불해서 앙카라까지 갔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도로가 이렇게 곧바르지 않아서 여기 서서 물어보고 저기 서서 물어보고 저기 가서 물어보고 해가지고 펜신이 국경선에 도착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지금 이 도로는 여러분들이 입고 가신 그리스 국경 끼비에서 시작해서 쭉 이 길을 가시면서 동쪽에서 서쪽 끝까지 658km가 되는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고 있는 에그나티아라고 하는 고속도로가 돼요. 에그나티아 또는 에냐시아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에그나티아는 바로 그리스가 기원전 2세기부터 로마에 이제 침략을 당하면서 기원전 1세기에는 전 그리스가 로마의 지배력이 돼요. 그러면서 로마는 그리스로부터 시작을 해서 쭉 동쪽으로, 그 다음에 소아시아의 서해안으로 가면서 이 지중해를 끼고 쫙 점령을 해나가기 시작하면서 예루살렘까지 가게 되죠. 그러한 로마인들이 본국인 로마와 그 다음에 이스탄불을 연결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주둔하고 있는 것 이미 침략을 했죠. 그래서 만약에 군대가 더 필요하거나 본토에다가 연락병을 보내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연락병이 왔다 갔다 하려면 길이 우선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군대가 오고 뭐가 수송 마차가 왔다 갔다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겨울이 되면은 길이 비가 오면은 흙이 질퍽질퍽 해가지고 마차 바퀴가 흙 속에 박히고, 말이 달리기 위해서는 진흙을 그 말바닥에 붙여가면서 달린다는 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로마 총독 에그나티아라는 사람 또는 로마 근처에 있는 도시 이름이 에그나티아였답니다. 그러니까 총독의 이름이 에그나티아다, 도시의 이름이 에그나티아다라고 두 설이 있는데, 이 길을 만들기 위해서 도로 시작을 한 사람, 바로 총독의 이름이 에그나티아였다고 해요. 그래서 기원전 2세기부터 30년에 걸쳐서 1120km 로마에 있는 데서부터 이스탄불까지 로마 시대 고속도로를 만들었고요. 물론 이 길은 똑같은 길은 아닙니다. 원래 길은 요 왼쪽 바닷가 쪽으로 보시면 아직까지도 부분적으로 구도로가 이 근처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농토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은 이제 철책을 치고 사인들을 붙였죠. 옛 에그나티아 도로라고. 여기는 가시다가 보면 계속해서 오도스 에그나티아라고 나오게 됩니다. 오도스, 길, 아베뉴를 뜻해요. 바로 에그나티아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이제 승용차들은 사실 많이 사용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동네들은 고속도로에서 왼쪽 남쪽으로 아니면 오른쪽 북쪽으로 산 밑으로 바다가 옆에 조그마한 동네들이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그 주민들이 일부러 톨비를 내면서 이 고속도로 들어올 일이 없죠. 양쪽으로 있는 갓길, 옛날 국도 이런 도로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도로는 굉장히 한산해요. 대부분이 아까 보셨던 국경에서 대기하고 있는 화물 차량들이 지나다니는 터키에서 만드는 공산품, 터키 특산품을 싣고 유럽으로 배달을 가고 다시 아시아 쪽으로 유럽으로 들어온 공산품을 싣고 들어온다거나 이런 화물 차량들이 주로 사용하는 도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쩌다 지나가는 화물 차량들, 기사들은 다 자기 차에서 밥 해먹고 자기 차에서 잡니다. 그러니 중간에는 뭐 쉬었다 갈 수 있는 휴식처라든지 커피숍 있을 리가 없어요. 아마 여기다가 커피숍 차리면은 굶어 죽게 따라 맞을 거예요. 뭐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야 판매가 되고 돈을 벌죠. 괜히 인건비만 나가고 세금만 나가는 그런 게 되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트럭 운전수들이야 가다가 잠시 그 파킹해놓고 쉬었다 갈 수 있는 졸음 참기 위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세워놓고 뭐 중간 아무 데서나 볼일도 보고 이러지만, 이제 중간에 딱 하나 여성이 사용할 수 있는 숙녀용, 신사용 한 칸씩 있는 가리 화장실이 있지만 그다지 지저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청소하는 사람이 하루 종일 몇 시간에 한 번씩 청소를 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칸수가 적어서 그렇지 사용할 만은 합니다. 그래서 에그나티아를 쭉 달려서 215km를 가시면 네아폴리라는 도시가 나오게 돼요. 자, 여기가 네아폴리입니다. 이게 보면은 영어로 써진 게 아니라 그리스어로 써진 겁니다. 까발라라고 써 있어요. H자에서 짝대기를 빼면은 그리스 발음으로 람다라고 읽게 돼요. 바로 영어의 L 발음이 나는 겁니다. 까발라가 바로 옛 네아폴리가 되고 있습니다.
터키 시대 때 까발라라고 불리게 되었고, 터키가 나간 지 이제 몇 년이에요? 벌써 100몇십 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터키 시대 때 부르던 까발라라는 이름으로 그대로 부르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215km, 약 2시간 15분 정도 시간이 소요돼요. 왜냐면 이 버스는 우리가 버스를 이제 비행기를 놓치기 직전이에요. 그래도 100km 이상 속도가 날 수가 없습니다. 100km에다가 걸림새를 해놓았기 때문에 시속 100km, 그러면 2시간 15분, 그곳에서 빌립보가 15km, 그러면 약 2시간 30분 정도, 조금 빠르면 2시간 20분에서 30분 정도면 빌립보에 도착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럼 오늘의 일정은 우선 점심 식사하시고, 그 다음에 바울이 유럽에서 최초로 기독교 복음을 전하시고 루디아라는 여인에게 세례를 주시고 처음으로 가정교회를 세웠던 빌립보 교회를 세우셨던 곳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의 첫 번째 일정이세요. 그러면 식사 후에 유적지 답사하시면서 바울이 말씀 전하신 곳, 바울이 매맞은 곳, 그 다음에 바울이 신라와 함께 갇혔던 감옥, 그 다음에 그곳에 지어졌던 알파, 비타, 감마, 옥타곤 교회라고 하는, 알파와 비타는 보시지만 감마는 아직 개방이 되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옥타곤은 팔각형 교회라고 해서 순례자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졌던 모자이크 위에다가 팔각형이 나는 교회를 지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보시고 나면은 바로 바울이 빌립보에서 며칠을 머물었지만 어디든지 가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스포라는 그리스 말로 씨앗을 뜻하게 돼요. 나라가 없이 이곳저곳에 나가서 살고 있던, 그래서 여기저기 정말 바람이 불면 민들레씨가 여기저기로 흩어져 나가듯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을 부르던 말이었었죠. 자, 이런 유대인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은 어김없이 헬라어로 시나고기 에브리온이라고 불리는 바로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데, 이곳에서는 유대인의 공동체를 찾지 못해요. 그래서 바울은 강가로 나갔다가 루디아를 만나게 되었죠. 바로 그곳에 루디아 세례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고, 오늘 주일 예배는 들으셨나요? 주일 예배 드리기 딱 좋은 곳인데, 왜냐하면 그 강에다가 네아폴리스에서 거기다가 방문하는 순례객들에서 예배 장소를 해놨어요. 노천이지만 짧게. 네. 오후 예배, 그래서 평화 예배. 꼭 물고기 형상으로 만들어진 곳에 강대상이 있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앉을 수 있는 야외극장 형식의 또 그 계단이 만들어져 있는 아주 참한 곳입니다. 그래서 루디아가 세례받았던 물소리 들으시면서 잠시 기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거기에다가 그 지역 사람들이 루디아를 위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자그마하지만 꽤 아담하고 예쁜 루디아 세례 기념교회를 세워놨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세례 장면이 전부 프레스코로 그려져 있는 아주 예쁜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역시 15km니까 15분 정도 달려서 네아폴리로 가시면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기도하다가 환상 속에 마케도니아인의 부름을 받았다. 사실상 바울은 소아시아 그곳에 도착하면서까지도 본인의 뜻대로라면 소아시아에서 좀 더 동쪽으로 나아가고자 했지만 왠지 길이 열리지 않고 있던 차에 환상 속에서 마케도니아인이 나타나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환상을 보았다고 그래요. 자, 이렇게 성령에 힘입어 바울은 그 즉시 배를 타고 사모트라케를 건넌다고 합니다. 자, 여기가 드로아예요. 여기가. 그리고 이 섬이 사모트라케 섬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하얀 색깔은 경계가 이렇게 되면서 터키 쪽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색상이 있는 거는 전부 그리스 섬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 조그만 섬이 사모트라케 섬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BC 6세기, 다 아시죠? 이미 터키가 지셨으니까. BC라는 건 Before Christ라고 해서 예수님 탄생하기 전,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식으로 하면 주전 6세기에 타소스인들이 해변가로 육지로 이주를 해와요. 그래가지고 새롭게 도시를 개척을 합니다. 그래서 새롭다를 그리스어로 네아라고 해요. 네아. 그 다음에 도시를 뭐라고 해요? 폴리스라고 합니다. 네아폴리스라고 이름 지었던 거예요. 그거를 우리 성경에는 그리스의 요 강한 액센트 발음을 네아폴리스, 암피폴리스, 아폴로니아, 데살로니키, 코린토스라는 말을 우리나라 순한 발음으로 옮기게 되면서 바로 네아폴리라고 하게 돼요. 그러니까 현지인들에게 네아폴리가 어디냐 물어보면 어리둥절해요. 물론 지금 젊은 사람들은 네아폴리 이 기독교적으로 또 예전에 그 지리적인 용어를 모른다면은 네아폴리가 어딘지 몰라요. 왜냐면 이미 14세기부터 까발라라고 불렸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현지인들에게 모두 이것이 까발라로 알려져 있는 곳이에요. 자, 네아폴리를 개척하고 그 사람들이 산을 넘어서 산과 산에 강과 강 사이에 있는 평야에다가 하나의 도시를 또다시 개척하는데, 이 도시가 바로 크리니데스라고 불러왔던 곳, 그곳에 위치하고 있는 게 지금의 빌립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아폴리는 사도 바울이 바로 마케도니아에 도착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도착하는 과정, 환상을 보는 과정, 이것을 모자이크로 항구 옆에 있는 교회에다가 해놓았는데, 이 교회는 12세기에 교회로 지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14세기부터 터키인들에 의해서 모스크로 사용이 되다가 1912년 터키인들이 물러가면서 그대로 남겨진 모스크가 무너진 자리 위에다가 새롭게 지은 교회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 밖에다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모자이크로 새겨놨기 때문에 글을 읽지 않아도 모자이크만 보면 16장 9절에서 12절 말씀이 아주 이해가 잘 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거기가 오늘 여러분들의 일정의 마지막이 돼요. 가장 복된 이름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사랑한 이름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함께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고백하시면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밑 샘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사랑하는 나와라 주님의 세계는 저솔로 보내오도다. 도움에 갚아 주 찬송하는 듯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som시 기도다. 아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섬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게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성공의 진주의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이름을 양식 그대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하늘로 참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